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93분간 강변을 펼쳤습니다. 내부자 또는 절친의 소행, 박나래 씨 자택 도난 사건을 두고 가짜 뉴스가 판을 쳤는데요. 진범이 잡혔습니다. 100세 시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으로 떠올랐습니다. 노홍철 씨의 죽음을 대하는 유쾌한 시선, 연예계 소식으로 다뤄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비공개 재판이랍니다. 지하로 몰래 두더지처럼 재판정에 출석한다는 말입니까? 어디 두더지처럼 재판 출석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 특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만든다는데 그것이 국헌 문란 목적이다?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이 어디서 무슨 폭동이 나서 무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까? 검찰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일 많이 아니까 본인이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촬영 불허 재판부 결정 관련해서 특혜 논란 시비가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파면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이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대로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의무 출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재판부가 언론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취재진의 취재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조금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죠. 인정신문으로 시작이 됐는데 통상 이름, 직업 이렇게 묻는데 어제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나이, 그러니까 직업과 나이 이런 신원 부분은 대독하고 본인은 고개만 끄덕였다고 하죠. 주소 부분만 물어봤는데 아크로비스타, 어디호 이렇게 직접 주소를 답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직업 물어봤을 때 무직 이렇게 대답이 나왔다는 전 대통령들 재판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이 된 대목이었고요. 본인이 입을 직접 열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변론 시간 82분, 증인신문 포함해서 총 93분간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전원에 따르면 본인의 생수를 다 마시고 모자라서 이제 옆자리 윤갑근 대리인의 생수까지 마셔야 될 정도로 아주 긴 시간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하고요. 먼저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PPT로 설명을 했고 윤갑근 대리인이 여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한 뒤에 반박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다 했습니다. PPT 페이지 띄워달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주된 내용 살펴보면 자신도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게 어떤 로직, 논리구조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 몇 시간짜리 사건이었고 호소형 계엄이어서 또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표현만 조금 바꿔서 다시 되풀이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 진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긴 시간을 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네, 지금 헌재에서는 내란 행위와 관련한 일부 판단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입니다. 네. 형사 재판은 헌재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만 이 형사 재판은 본인이 정말 오랜 기간 구속 상태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재판이 될 수 있고 헌재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이것이 경고성 계엄이고 메시지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로 처벌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생수 한 통도 다 비우고 옆자리 변호사 물도 마시고 또 윤 전 대통령 이 직업 26년간 직업이 검사였잖아요. 그걸 네. 깎아내리면서 다른 이제 친정 검사를 깎아내리기도 했었다 얘기가 있어요. 150석을 꽉 채운 자리였는데 기자들도 많고 눈들도 많았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까지 한 분이고요. 네. 누구보다 많은 재판에 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부분이 그만큼 많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제작하지도 않은 PPT를 검찰이 제작한 PPT를 인용해 가면서까지 네. 해당 부분은 잘못됐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 난삽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네. 앞으로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 거예요. 대략 뭐 한 1년 6개월 정도는 3심까지 걸리게 될 텐데 처음 그 임하는 재판에서 이 기세를 좀 잡아야겠다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윤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고 네. 적극적인 네. 메시지를 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전 대표의 국회 담장을 넘은 것에 대해서는 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70이 다 된 우원식 국회의장이 쇼하기 위해서 간밤에 담장을 넘었다? 좋습니다. 그럼 민주당 인사들이 담장 넘은 건 쇼라고 합시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담장을 넘은 국회의원이 있어요. 뭐 김재섭 의원 같은 분들. 그분 젊어서 사실 체력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넘었을까요?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에 막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 향해서 나 억울하다. 좀 결지 좀 해서 나 좀 도와달라. 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률가들도 사실 본인의 송사에 있어서는 변호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본인의 이야기, 본인의 변명을 본인 입으로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법리에 따라서 설명을 해서 판사를 설득하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본인의 재판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냐. 마지막으로 본인이 검사 26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거는요. 막 싸우다가 갑자기 자기가 할 말 없으니까 너 몇 살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검사 오래 하신 거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표현도 어제 재판에서 했습니다. 이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는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니까 즉각 해제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도요? 이 즉각 해제가 되니까 이분이 합참으로 이동을 하셔서 네. 국방부 장관이랑 사령관이랑 뭐 참모총장 이런 분들과 함께 제2차 어떤 계엄을 얘기를 했다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내가 2차, 3차 계엄 또 내리면 되니까 뭐 사람 더 투입해라 이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수사로 재판에서 다시 가려질 일이고 아무 일 없었다. 비폭력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사무처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모 언론사의 기자가 계엄군들이 본청으로 진입하는 것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이분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벽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케이블 타이를 꺼내가지고 포박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겁니까? 그럼 우리 국민들은 헛것을 본 겁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장 그만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자 약간 불편한 듯이 고개를 좌우로 젓기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김계리 변호사는 계몽령을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네, 전한길 한국사 강사는 또 어제 예수 같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당신께서는 파면당해서 이렇게 그 끝났지 임기는 끝났지만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네. 그리고 보수 우파들의 결집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탄핵에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지지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탄핵 재판 이후에도 탄핵 그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 수긍할 수 없다라고 답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김계리 변호사나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정 정도의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헌법재판의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또 대부분의 국민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존중한다, 수긍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 가운데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수긍할 수 없는 이런 지지자들에 대한 소구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이 메시지에 계속 취해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객관적인 정황이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끝났고요. 새로운 국면은 조기 대선이라는 국면이 펼쳐지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전통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정권 재창출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을 해본다면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세력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얼만큼 도움이 되는 정도의 이야기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특혜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재판 때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다음 공판 일정은 잡혔죠? 사실 다음 재판부터 촬영을 협조하겠다, 허가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모욕을 주기 위해서 촬영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3년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형사 법정에 섰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전두환 수위 입은 모습 다 공개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에 계신 모습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화면으로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받는 모습도 이것도 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나쁜 짓 하면 다 벌 받는다, 재판 받는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이걸 후대에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의 대통령들이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촬영을 못하게 한다? 언론사가 늦게 신청을 했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런 혜택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을 출석을 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대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2차 재판이 잡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판 얘기는 잠시 벗어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은 비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었던 시설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한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일단 관저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죠. 집기 사는데 20몇 억이 들었다.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건데 이 가운데 포함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값비싼 가격의 캣타워. 지금 그림을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고양이 기르는 집에서는 이런 거 드리기도 하죠. 저도 이제 키울 때 너무 비싸서 중고 거래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비싼 것들은 이렇게 사람 키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또 사이즈가 크기도 합니다. 여기에 고급 욕조 이런 것들에 국고가 투입됐는지 예산에 이 시설물들이 포함이 돼 있었다면 이게 또 사저로 옮겨졌는지 여부인데 그렇다면 횡령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이 어제 나온 거죠.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이 관저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행안부의 예산을 13억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예비비 20억을 또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33억 원의 나라의 어떤 곳간의 어떤 비용이 지출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전용을 했다는 거는 전용이라는 것은 원래 A라는 목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네. 이것을 B라는 목적으로 다른 데 쓴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전용을 하려고 하면 의회에 나중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이건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인터넷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나도 캣타워 많이 사봤는데 2~30만 원밖에 안 하더라. 근데 어떻게 500만 원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수사도. 실제로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뭐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저게 500만 원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납품한 사람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법적 책임질 사람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저는 행안부에다가도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대정부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흰옥기 뭐 욕조 2천만 원 상당이라 해요. 단가만. 이런 것들 보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2천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건전 재정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서 소리쳤습니까? 그런데 국가의 세금을 다 저런 데다 쓴 겁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집무실 어디로 가냐 그랬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계속 쓰라고 한 겁니다. 왜? 딴 데 가면 돈 드니까. 그런데 돈을 이런 데다 썼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용산에 계속 있느냐, 청와대로 돌아가느냐, 세종으로 가느냐 이 이야기도 지금 정치권에서 분분한데 아무튼 행정 절차에도 의문이 있고 관심이 가는 건 또 이제 실내공사를 맡은 업체와 또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 부적절한 수익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혹도 민주당 측이 입장이에요. 정광재 대변인. 지난번에 감사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뭐 징계할 만한 수준의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캣타워나 욕조 같은 문제는 감성적인 이슈를 건드려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는 대단히 뭐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캣타워든 욕조든 이것을 반출하지 않았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근데 뭐 욕조 같은 경우엔 제가 실제 반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확인이 되지 않은 거니까 캣타워는 사진상으로 보는 걸 보니까 반출이 됐는데 이런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썼던 물품을 예. 반출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불가능한지 또는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관계 당국과 논의를 해서 처리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지금 뭐 정치 쟁점화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이 캣타워 같은 것이 이제 대통령이 사용하던 것을 기록물로 지정하느냐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저런 고양이 장난감 시설 기구 같은 경우는 본인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대통령 기록물까지는 갈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예산 집행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을 좀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정치권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세요. 예. 저기 한남동 관저에서 사저로 나오면서 캣타워를 가져왔다. 뭐 욕조를 뜯어왔다. 이런 것도 좀 국민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들어주잖아요. 예. 조석기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서 예. 소환 조사를 철저히 해야